자, 오늘부터는 이제 수학 5단원 원주율과 원의 넓이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수학 단원 중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 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이 5단원 원주율과 원의 넓이의 계산입니다. 자, 이 단원은 그 원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계산 능력도 함께 이를 좀 겸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처음 시작해서 도입 때는 요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이거 우리 대관람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관람차의 이 회전놀이의 둘레의 길이가 이제 이 회전놀이 둘레가 4m 70cm 둘레에 이제 4m 70cm 간격으로 관람차를 매달려고 합니다. 이 회전놀이 기구의 지름이 30m라면 몇 개의 관람차를 매달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이 대관람차 회전놀이 기구의 둘레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것이고, 거기 위해서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걸 커다란 원이라 할 때 지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름을 이용해서 우리 대관람차의 회전 놀이기구의 둘레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차시 우리가 원주와 원주율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원주는 무엇이고 원주율은 무엇인지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생각열기. 상인은 굴렁쇠를 신나게 굴리다가 문득 굴렁쇠가 한 바퀴 굴러가면 몇 cm 앞으로 나가게 되는지, 굴렁쇠의 둘레의 길이는 굴렁쇠 지름의 몇 배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할 때 원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몇 배인지 알아보는 방법. 자, 우리 굴렁쇠에 이제 요렇게 원 둘레의 길이가 있겠죠. 이 둘레의 길이는 여기 있는 이런 이 지름의 길이의 몇 배가 되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 모두모끼리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원의 지름을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의 지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또 원둘레의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첫 번째 원의 지름을 정확하게 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원의 지름을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재려면 아마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직선을 그었을 때가 아마 원의 지름이 될 겁니다. 지름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원 둘레의 길이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방금처럼 저런 굴렁쇠가 있으면 어차피 굴렁쇠는 굴러가야 되니까 시작 지점을 이 지점이라 하고 바닥에 두는 거죠. 그래서 굴렁쇠가 요렇게 한 바퀴 굴러가면서 굴렁쇠가 요렇게 멈추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이 멈추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 굴렁쇠의 길이가 되겠죠. 자, 굴렁쇠의 원 둘레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이 원의 지름과 요 아래 보이는 요 지름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원둘레의 길이가 과연 몇 배인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원의 지름을 기준으로 할 때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몇 배쯤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쯤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나요? 자, 우리 여기에 관한 내용 우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1번입니다. 원둘레의 길을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세요 했어요. 선분
기역 이형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기역의 이형. 기역의 이형은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얘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역에서 니은까지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요? 기역 이름은 예,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기역과 니은을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이렇게 빨간 선이 있죠. 자, 그러니까 원의 둘레가 되겠죠. 이 둘레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 요것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 수학학자들은 원의 둘레의 길이를 두 글자로 원주라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둘레의 길이는 원주. 다 같이 새끼손가락을 들고 약속을 정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주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니까 위에 활동 1번에 기역, 니은, 지름을 기준으로 빨간 원의 둘레는 원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활동 2번을 보면 이제 실제로 원주와 지름의 길이에 한번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활동 2번 자를 이용하여 원통 모양의 물건에서 어떤 원통 모양의 물건, 그러니까 둥근 위에서 바라보면 둥근 모습이겠죠. 원의 모습이 보이겠죠. 원통 모양 물건에서 원주와 지름의 길이를 재어보고 원주는 지름의 길이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원주가 지름의 길이의 몇 배인지 알아보려면 우리 어떤 식을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원주에다가 지름을 나누어 주면 그 몇 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밑에서 우리 하는 거 볼게요. 이 원통 모양에다가 원통 모양의 줄자를 이용해 가지고 둘레 길이를 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의 길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딱풀의 경우는 9.42와 길이는 3.2가 나왔습니다.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자, 9.42 나누기 3이죠. 그러면 33은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또 31은 어떻습니까? 31은 3이 되었죠. 그러면 또 이 4가 내려와 있고 3일은 3이 되었지요. 그 다음 12, 3, 4, 12는 0. 대략적으로 얼마쯤 나옵니까? 3.14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준비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학교에 올 때 집에서 여러분 보고 있는 이런 원통 모양의 물건을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면 집에 있는 어떤 음료수 캔 같은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캔 말고 혹시 다른 건 없을까요? 뭐 약통이라든가 뭐 이런 원통 모양이 위에서 봤을 때 원의 모습이 보이는 원통 모양 물건을 내일 꼭 하나씩 준비를 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별로 그 원통 모양의 물건을 가지고 한번 원주와 지름의 관계 길이를 한번 재어보고 몇 배인지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것이고 위에서 이제 줄자는 선생님이 구해놨으니까 내일 꼭 잊지 말고 지금 집에서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원통 모양 물건을 찾아서 가방 안에 놓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 계속 이 거꾸로 수업을 여러분들 이건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니까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듣고 이건 공부예요. 공부. 여러분 이 수업을 꼭 듣고 내일 거꾸로 수업 시간에 우리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